1월 31일 글로벌 비트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긴 연휴를 마치고 돌아온 금요일인데요. 우리 증시는 설 연휴로 다행히 딥시크발 충격을 피해가기는 했습니다만 일단 1월의 마지막 거래일인 오늘 그 딥시크에 따른 여파를 어떻게 받아갈지 경계감이 상당히 자리를 하고 있는 오늘입니다. 시장의 포인트를 어디에서 잡아보면 좋을지 지금부터 뉴스들 하나씩 정리를 해볼 텐데요. 일단은 어제 있었던 대형 이벤트죠. 1월 FOMC 결과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파월 의장의 주요 발언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Inflation has moved much closer to our 2% longer run goal, though it remains somewhat elevated. In support of our goals, today the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decided to leave our policy interest rate unchanged and to continue to reduce our securities holdings. With our policy stance significantly less restrictive than it had been and the economy remaining strong, we do not need to be in a hurry to adjust our policy stance. I think where the committee is very much in the mode of waiting to see what policies are enacted. We don't know what will happen with tariffs, with immigration, with fiscal policy, and with regulatory policy. We're only just beginning to see, actually are not really beginning to see much, and I think we need to let those policies be articulated before we can even begin to make a plausible assessment of what their implications for the economy will be. So. 결과는 예상대로 동결이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기존의 4.25%에서 4.5% 수준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지난 9월에 연준이 처음으로 피벗을 실시한 이후에 3차례 연속 금리 인하를 단행해 왔었고요. 그 이후로는 처음으로 동결을 결정하게 된 겁니다. 동결을 결정한 배경에는 미국 경제가 여전히 견고하고 인플레이션 둔화세는 주춤하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성명서상의 주요 변화 내용이 한 가지 있었는데요. 여기에 약간의 서프라이즈 요소가 있었습니다. 성명서의 첫 번째 문단에 그 부분이 있었는데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언급하는 부분에 2% 목표를 향해 진전이 있었다라는 문구가 제거가 된 겁니다. 시장에서는 얼마든지 확대 해석을 하기에 충분한 대목이죠. 혹시라도 일각에서 제기되던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연준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까지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어제 S&P 500 지수의 일중 그래프를 보시면 FOMC 성명서가 발표된 직후 그 시점에 지수가 낙폭을 확대하는 반응이 나타났던 이유도 여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을 텐데요. 하지만 이후에 파월 의장이 이 제거된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언급하는 부분 자체를 좀 축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시장 달래기에 나서면서 낙폭이 만회되는 움직임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기자회견에서 쟁점이 됐던 두 가지 포인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음 금리 인하 시점이 언제 될 것인가 가장 궁금한 포인트일 텐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매파적인 스탠스를 취했습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다. 인플레이션이 실질적으로 개선되고 그리고 노동시장의 약세 신호가 확인돼야지 이후에 금리를 인하시키겠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트럼프 정책에 따른 영향이 어떻게 될 것인가. 관세와 이민, 재정, 규제 정책 어떻게 전개될지 불확실하다. 아직은 wait and see mode.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보는 단계에 있고 이런 정책들이 확실하게 발표된 이후에 그것이 경제에 미치게 될 영향들을 평가하고 이후에 그에 적절한 통화 정책을 내놓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번 FOMC에 대한 월가의 평가는 긍정적이었는데요. 성명서가 상당히 매파적이었으나 파월의 회견은 매파적이지 않았다. 시장을 진정시키는 역할을 잘 해냈다라는 의견 등이 있습니다. 지금 까딱 잘못하면 시장이 크게 흔들릴 법한 상황이었는데 살 얼음판 위를 잘 걸어냈다라는 평가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FOMC 결과를 요약해봤고요. 우리가 쉬는 동안 미국 증시 어땠는지 3일치 상황을 한 판에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월요일, 이날은 블랙 먼데이였습니다. 딥시크 이슈가 부각되면서 AI 산업 고평가 우려감에 관련한 종목들 중심의 강한 매도세가 출회가 됐죠. 엔비디아와 브로드컴 등 반도체주들 17%의 급락으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밸류 체인에 걸쳐 있는 데이터
데이터 센터 전력 관련주들 뉴스케일 파워, 비스트라 등이 20%대의 급락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엔비디아가 이날 17% 하락을 했는데 이날 사라진 시가총액의 액수가 삼성전자 전체 2개 사이즈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화요일에는요, 전일 급락에 따른 되돌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대형주 실적 발표를 앞둔 기대 심리 역시도 자리를 하고 있었고요. 한 가지 또 하나의 특징은 세일즈포스가 이틀 연속 급등을 했다라는 점이었습니다. 딥시크 이슈가 부각되면서 AI 추론에 대한 비용을 크게 절감시킬 수 있게 된다면 더 많은 기업들이 AI 도입을 가속화시킬 것이고 세일즈포스는 이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게 됐고요. 같은 이유로 사이버 보안 관련주들도 급등 양상을 나타냈죠. 수요일의 화두는 단연 FOMC였습니다. 성명서가 발표된 직후 금리 상승, 달러 강세가 진행되면서 주식시장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상무장관 지명자가 보편 관세에 관련한 언급을 한 점도 시장의 압박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3일치 시황을 정리해봤고요. 간밤의 뉴욕 증시, 목요일 증시는 어땠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시장은 어제 발표됐던 여러 빅테크주들의 실적 결과 그리고 경제지표 결과들을 소화해냈습니다. 막판에 S&P 500 지수가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하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권에서 거래를 마치고 있는데요. 사실 장중까지만 하더라도 엔비디아가 3% 이상의 낙폭을 기록하면서 지수 자체도 뚜렷한 방향성을 잡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M7 빅테크주들 내부적으로도 테슬라와 메타는 급등을 했던 반면에 어제 클라우드 서비스 부문에서 매출 미스를 기록했던 마이크로소프트가 6% 이상 급락하면서 지수를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죠. 경제지표는 중요한 지표 2가지가 발표됐습니다. 첫 번째로는 미국의 GDP 속보치가 나왔는데요. 예상치를 밑돌면서 경기 냉각 시그널을 보냈습니다. 그랬던 반면에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 건수는 예상치를 대폭 하회했습니다. 그만큼 지난주에 해고된 사람이 적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재차 가열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이 됐고요. 이렇게 지표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다 보니까 장중에 방향성 탐색이 진행됐다는 특징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간밤에는 유럽중앙은행의 금리 결정도 있었습니다. 예상대로 25bp의 금리 인하를 단행했는데요. 최근 유로존의 최대 경제국가인 독일이 경기 침체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금리 인하를 단행한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간밤 시장에서 가장 크게 움직였던 빅테크 주들, 어제 실적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이크로소프트 매출과 EPS가 예상을 상회했고요. 그랬던 반면에 제일 중요한 이 애저가 포함되어 있는 클라우드 부문의 매출이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그리고 2026년 회계연도의 성장률은 2025년보다 낮아질 것이라고 사측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 언급이 나올 때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 낙폭이 5% 이상 확대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드라인 넘버가 좋을 수 있었던 데에는 AI 서비스 부문이 157%의 성장률을 나타냈기 때문이었는데요. 코파일럿의 빠른 성장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메타입니다. 매출과 EPS 역시나 더블 비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수익원을 벌어들이고 있는 광고 매출 역시도 예상치를 웃돌았죠. 특히 페이스북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30억 명을 넘기는 등 급증했다라는 점을 짚어내자 시간의 거래에서 5% 이상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났죠. 하지만 다음 분기 매출 가이던스가 예상치를 밑돌았다는 점, 그리고 주가를 크게 밀어올릴 만한 새로운 요소가 없었다는 데에는 실망 요인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테슬라입니다. 매출과 EPS가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실망스럽게 발표가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밤에 주가가 상당한 급등세를 나타냈죠. 여러 가지 긍정적인 요소들도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AI 등 R&D 관련 비용 증가, 그리고 차량 판매 가격 하락이 영업이익에 타격을 주기는 했지만
올해에는 판매량이 다시 성장세로 전환을 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에 사이버캡 양산에 돌입하겠다. 올해 유럽과 중국에서 감독형 FSD를 출시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 계획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FSD 출시에 대한 계획이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점, 그리고 기술의 안전성, 옵티머스의 활용도 등에 대한 머스크 CEO의 자신감 등이 오늘 주가에 상승 촉매제로 작용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을 간담회 시장은 어떻게 소화를 했는지 히트맵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매출 미스의 타격을 크게 받아갔습니다. 6.2% 급락으로 진행이 됐고요. 테슬라의 경우에는 올해 자동차 판매량 성장세로 돌아설 것이다. 여기에 힘입어서 3% 가까운 상승이었습니다. 장중 대비해서 이 상승폭을 많이 줄였다는 점은 조금 아쉽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도 조금 다행스럽게 여겨볼 수 있는 부분은 엔비디아가 상승으로 전환이 됐다라는 점입니다. 어제 발표됐던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테슬라의 실적 발표에서 일관되게 주목했던 점이 이 캐펙스, 자본 지출을 계속해서 크게 늘려나갈 것이다 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들의 캐펙스는 즉 엔비디아의 매출과 직결되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향후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이 지속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이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브로드컴의 경우에는 오늘 4.5%의 상승세를 나타냈는데요. 어제 있었던 메타의 어닝콜 덕분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저커버그 CEO가 향후 AI 기술에 수천억 달러의 장기 투자를 약속한 가운데 이 메타의 AI 인프라에서 핵심적인 칩이 과거에 브로드컴과 공동으로 개발했다라는 사실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게이트의 당사 기업이죠. 오라클의 주가는 5.2%의 급등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소프트뱅크가 오픈 AI에 최대 250억 달러를 투자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런 소식이 들려온 영향이었습니다. 그 밖에도 램 리서치 그리고 IBM의 호실적에 힘입어서 여러 반도체주들 그리고 반도체 장비주들의 표정까지도 굉장히 좋았다는 점을 오늘 시장의 특징으로 잡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밖에 시장을 움직였던 종목들도 있었는데요. 뉴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메리칸 항공인데요. 주말 사이에 굉장히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 들려왔죠. 미국 워싱턴 상공에서 여객기와 헬리콥터가 충돌한 뒤에 항공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사고가 발생한 여객기는 아메리칸 항공이 운영하는 국내선 항공기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아메리칸 항공의 주가가 타격을 받아갔습니다. IBM은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소프트웨어 및 AI 관련 수요가 증가한 덕분에 호실적을 기록할 수 있었는데요. 175억 5천만 달러의 매출액에 3.92달러의 EPS를 기록하고 있죠. 더블 비트를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더 작고 효율적인 AI 모델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AI 추론 비용을 최대 30배 절감할 수 있을 거다라는 발언이 나왔는데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IBM 딥시크와 비교를 했을 때에도 경쟁력 있는 AI 모델이 나타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이고요. 이에 따라서 주가는 12.2% 급등 마감을 짓습니다. 반면 물류회사인 UPS는 급락세를 나타냈는데요. 2026년도 하반기까지 아마존 물동량을 50% 이상 줄이는데 합의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마존은 UPS의 최대 고객사이기 때문에 실적 타격에 대한 우려감 자리를 하고 있고요. 주가는 오늘장 14.1% 급락하면서 114달러 선에 거래를 마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가장 중요했던 외신 헤드라인, 뉴스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장 시장의 큰 관심사는 지금 딥시크 이슈가 될 겁니다. 딥시크와 관련한 뉴스부터 챙겨보도록 할 텐데요.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가 딥시크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가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가 AI 모델 훈련을 위해 오픈AI 데이터를 무단으로 수집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딥시크는 오픈AI보다 크게 낮은 비용으로 챗GPT에 맞먹는 성능의 AI 모델을 선보이며 미국 테크 업계에 충격을 줬는데 이는 오픈AI의 데이터를 도용함으로써 가능했을 거란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보안 연구원들은 지난해 가을 딥시크와 관련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 오픈AI의 API를 사용해 대량의 데이터를 빼돌리는 것을 관찰했다고 말했는데요. API란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AI 기능을 자신들의 프로그램이나 앱에 넣을 수 있게 해주는 도구로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딥시크와 관련한 조사가 시작된 가운데 만약에 딥시크의 데이터를 딥시크가 오픈AI 데이터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결이 나오게 된다면 이것이 법적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나아가 딥시크 서비스에 대한 접근 제한 조치가 치러질 가능성도 있겠죠. 다만 이러한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겠습니다. 시장에 당장 궁금한 부분은 그래서 딥시크가 미국의 AI 지배력을 정말로 위협하게 될까? 이 부분이 되겠는데요. 관련해서 최근에 나왔던 코멘트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소프트웨어 출신인 제프리 엠마니엘 투자자는 딥시크의 효율적인 AI 모델 개발로 엔비디아의 높은 마진을 정당화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AI 투자에 대한 재고를 촉발할 수 있을 것이다. 경고의 메시지를 날렸고요. 그리고 마크 앤드리슨 역시도 딥시크의 등장은 AI의 스푸트니크 순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딥시크 사태를 지난 소련 냉전 시대 때의 스푸트니크 사태랑 비교를 했다는 것은 미국이 당장 중국에 뒤처졌다라는 현실을 강조함과 동시에 미국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위기의식을 느끼고 기술을 더 빠르게 발전시켜 나갈 가능성 역시도 조명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블랙 먼데이 이후에 이 톰 리가 CNBC와 가진 인터뷰 내용도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시장의 폭락이 과잉 반응이었다라는 평가를 전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초기 이후 최악의 과잉 반응이었고 엔비디아의 하락은 단기 패닉일 가능성이 크다. 주식을 매수하기 좋은 기회가 형성이 됐다. 이런 코멘트들이었습니다. 딥시크의 향후 영향에 대한 이런 양가적인 시각 들이 모두 제기가 되고 있으니까요.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헤드라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간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GDP 속보치가 발표됐는데요. 결과가 어땠는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4분기 GDP 속보치가 전분기 대비 2.3%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로이터가 집계한 월가 전망치 2.6%를 하회하는 수치입니다. 한편 연간 기준으로는 견조한 성장률을 기록했는데요. 2024년 2.8% 성장하며 전년과 비슷한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고물가를 잡기 위한 고금리 정책에도 강력한 소비가 미국 경제를 지탱했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3분기까지는 2분기 연속 3%대의 강력한 성장을 기록하다가 4분기에 2.3%로 그 페이스가 조금 꺾인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예상치 그리고 전분기 대비했을 때 모두 더 낮아진 수치였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연준이 금리를 인하시키기 위한 내러티브가 형성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텐데요. 그렇지는 않을 거라는 진단이 더 팽배하게 나옵니다. 그 이유가 여전히 미국 내 수요가 높기 때문인데 이번에 발표된 GDP의 구성 항목별 성장률을 보시면요. GDP의 69%를 차지하는 consumer spending, 그러니까 소비 지출 항목이 4.2%라고 하는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분기의 3.7%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은 소비를 여전히 하고 있다. 이 소비 혹은 수요가 감소해야지 인플레이션이 잡히게 되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소비가 강하다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재가열될 여지가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게 되는 겁니다. 관련해서 내일 발표될,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밤 10시 반에 발표될 12월 PCE 수치가 중요하게 될 텐데요. 연준이 통화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가장 주시하는 인플레이션의 데이터입니다. 현재 월가 IB들이 예상하고 있는 전망치를 쭉 가지고 왔습니다. 낮게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0.24%, 높게는 0.3% 정도의 수치, 컨센서스는 0.27%, 그리고 전년 대비로는 2.6%까지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인플레이션 수치가 예상을 웃도냐 혹은 밑도냐에 따라서 시장의 반응이 엇갈릴 수 있다는 점까지 오늘 참고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이렇게 헤드라인까지 살펴봤습니다.